예, 윤석열 내란 수교의 목적은 국회 해산입니다. 검사 윤석열의 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드디어 시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이판사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를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못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긴급 발표 시작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뒤에 사복 차린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를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보호단 소속 방첩사 예하부대 핵심 조직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 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계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중앙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별도 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해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시키고 지난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형, 오용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교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내란과 국가 반란의 정범들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참모이십니다.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법무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법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군사 관계자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엄문건 작성 관련해서 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당시에 구성된지 잘 모릅니다. 군대 관계자들, 군 검찰 등 관련자들이 그 수사본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이 내란죄는 검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은 직권남용밖에 수사를 못해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이 수사를 같이 해야 되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군 관계자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 군사 반란, 총살형밖에 없는 군사 반란에 대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도 없이 민간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 국회에 침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장관님, 이 특별수사본부가 빨리 조속하게 구성이 돼서 대통령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됩니다. 이 내란의 정범들을 모두 긴급 체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 만드신 저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해서 수사에 필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내란의 정범이라든지 저런 표현은 의원님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제 안가 회동에서 제2차 계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처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비상한 상황입니다. 4.19 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중항쟁,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도 다 중형에 처하고 처벌받았습니다. 지금 순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단죄받을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급변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비상계엄은 절대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못한 입 다물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다 실정법 위반이 됩니다. 마치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제가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라리 솔직하게 양심 고백하고 내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되돌리고 싶다. 후회한다. 이런 발언이 본인의 신상에도 좋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충고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누구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3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